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7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가직 시험을 이렇게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겠지만은 또 선생님하고도 같이 풀고 이러면서 제대로 푸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푸는 방법을 딱 익히게 되면은 이제 지방직 시험이나 서울시 시험에서도 실수를 줄여가지고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하여튼 요즘 시험같이 이렇게 고득점을 해야 되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누가 실수 안 하나 요겁니다. 누가 더 맞히냐 요게 아니고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 이거죠. 이번에 그 국가직 같은 경우도 한 4천 몇백 명 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몇만 명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2% 내에 있는 사람들만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평소에 치밀하게 공부했잖아요. 막 한문도 쓰지 못하면 막 집에도 안 보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 한자어 그렇게 쓰기까지 확실하게 연습을 해두니까 이번 시험에 나온 이런 한문 문제는 문제 같지도 않게 이렇게 느껴지는 걸 여러분들도 봤죠? 그 자기도 모르게 생긴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도 나머지 시험 또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하니까 한번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는 힘들어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시험을 쉽게 대하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문 문제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렵게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도 구지갑 문제를 전에 같으면은 거기에 있는 그 한시보다는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번역되어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아예 한시로 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3번 문제처럼 한자성어를 내는데 그 1, 2, 3, 4 한자성어 뒤에다가 한글을 안 써주는 거예요. 전에는 다 써졌거든요. 이렇게 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뒤에 넘겨보니까 14번처럼 이 국가직 9급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던 쓰기 문제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또 18번처럼 이렇게 읽기 문제죠. 이거는 읽기 문제까지 또 출제를 해서 골고루 여러 문제를 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또 이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13번이 고전 문학 작품인데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내용과 밑에 있는 1, 2, 3, 4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니까 이게 준순기태 문제 아닙니까? 준순기태 문제인데 무슨 뭐 정결, 재물, 흠향, 뭐 여차, 뭐 귀자, 뭐 오운 뭐 이런 식으로 한자어에 대한 해석이 좀 돼야지만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차 같은 경우도 여자가 우리가 이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여러 번 해봤었는데 그런 것이 돼 있으면은 이 차자와 함께 이와 같다.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뭐 귀할 기자가 나왔으니까 귀한 자손이 없을 소냐 이래가지고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자어 실력이 좀 바탕이 되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앞으로 넘어와 가지고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접두사 문제를 냈는데 이게 한자어에서 온 말이 아닌 것 한자어 접두사하고 우리말 접두사 구별하는 그런 식의 문제로 출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리지널 한문 문제가 세 문제였던 것이지 한자어 실력이 좀 바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한 6문제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경향은 아니고 매번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작년부터 이제 올해 들어와서 특히 그랬죠. 아예 강제로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합반 들어오면은 한문부터 한 3주 정도 공부해버리고 그리고 또 관리반 들어가서도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강제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봤던 사람들은 뭐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방직을 바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직 대비를 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어 점수는 잘 나왔는데 다른 과목이 조금 미흡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약간의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2달 동안 또 대책을 또 세워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출제 경향이 어떤가? 우리 국어에서는 역시 한문이 기초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법이 있어요. 문법. 이 문법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현대 문법, 또 고전 문법, 또 국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국어 생활. 이 국어 생활이란 교과서가 따로 있지요. 현대 문법, 고전 문법 이렇게. 이 세 번째 넘어가면 독해가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도 우선 첫 번째 현대 문학 독해가 있고 고전 문학 독해가 또 따로 있지요. 각각이 좀 만만치가 않지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가 있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 잡아가지고 한문, 문법, 독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이론 시간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한문과 문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독해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 독해하고 비문학 독해는 독해 원리를 가지고 주로 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풀이 집안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평소에 공부를 좀 해놓는 것이 좋지요. 예를 들어서 그 구지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어 있으면 바로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문학 독해는 해석 중심으로 미리 좀 해놓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나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른 반에서 잘 다루지 않는 요 한문이라든지 이 고전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있죠. 이 독해는 또 우리만의 독특한 그 풀이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우리만의 독특한 풀이법이 아니라 사실 그게 바로 원리 원칙이죠. 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독해를 합니다. 독해라는 것이 읽고 이해하는 건데 그럼 읽고 이해를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요약 정리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요약 정리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요 요약 정리 잘하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새겨가지고 지방직에서는 꼭 그 방법대로 푸는 겁니다. 그럼 진짜 점수 잘 나옵니다. 자, 한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1번 봤더니 이건 고전문학 작품이에요. 그죠? 고전문학 작품이구나. 두 번째 문제가 현대시죠? 현대시면 현대문학 작품이겠죠? 3번 문제는 이건 한자 성어 문제, 한문 문제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 문제도 소설이니까 현대소설, 현대문학 작품이군요. 5번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는요. 비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는 거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제, 요거는 우리말 문제인데 우리말 문제는 보통 국어생활 속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놨죠. 그 다음 또 7번 문제, 접두사 문제는 현대 문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문법 문제. 또 8번 문제가 기본형 이랬는데 요 기본형이지만 이게 활용 문제죠. 활용. 우리가 활용 왜 열심히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활용해서 여러분들 1번 갈다의 갈디에 니가 왔으니까 리을 탈락이죠. 이건 규칙 활용이죠. 그 다음에 4번 들르다이 들르디에 이게 왔더니 의가 탈락했죠. 이것도 규칙 활용이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가 디귿 불규칙이죠. 디귿이 리을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본형은 본래 디귿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리을로 써놨기 때문에 그게 틀렸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르다에서 왔을 테니까 이것은 르 불규칙 용언이죠. 그 르 불규칙 용언은 탈락과 첨가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9번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 봤더니 어이구 또 현대문학 작품이군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 이거 비문학 독해군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김기림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 역시 현대문학 작품이죠. 또 12번은
소설가 구보시 일일 현대문학. 그래서 요번에 그 현대문학 작품이 많이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직에서도 이런 게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지방직에서는 또 현대시 한 편, 현대소설 한 편 정도. 어, 아니면 뭐 소설 대신에 희곡이나 수필 한 편 정도. 한 두 문제 정도 하고 고전문학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비문학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번 보면 그래요. 지난번에도 국가직에서 비문학 독해 문제가 12문제가 났네? 그래서 비문학 두 달 동안 죽도록 공부했더니 아 세상에 지방직에서는 3문제밖에 안 난다든지 이렇게. 또 뭐 한 해에 세상에 막 문학 문제가 엄청나게 출제된 거예요. 막 시가 3편 출제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문학 특강 들으며 죽도록 공부해놨더니 이듬해 한 문제도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또 뭐 많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절대 안 나는 이런 법은 또 없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골고루 다 해두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문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사람들은 남은 2달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약간 강하게 얘기할 때는 한문은 1박 2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거짓말인 줄 알겠죠. 근데 진짜로 1박 2일 정도면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완벽한 실력을 갖추려니까 더 많이 하는 것이지 부수 214자 딱 공부해 놓고 그 형성자하고 회의자 익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복습까지 우리가 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박 2일이면 진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온 우리로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 독하게 먹고. 근데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고 이래야지. 그래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은 얼마든지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게 지레 겁을 먹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문 실력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문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그것 때문에 지방직에서 또 떨어질 건데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사회를 공부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지혜라는 거야. 내 현실을 똑바로 딱 보는 거.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경향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13번 딱 봤더니요. 이건 고전문학 작품이죠. 고전문학 작품. 뭐야? 여기다 누가 쳐놨어? 아까 그게 고전문법인가? 고전문학 맞아요? 2문제나 났어요? 그렇구나. 14번 문제는 한자어 쓰기 문제. 15번 문제가 어문 규정. 요거는 맞춤법 문제네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고전 문법 문제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반 시간에서 고전법을 무진장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방직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지난번 사회복지직에서 또 고전법 냈지. 이번에 국가직에 또 냈지. 그럼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연달아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었어요. 그래도 그걸 믿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나올 수도 있지요. 뭐 고전문까지 고전문이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고전문까지 공부할 건 다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고전문법을 굉장히 강화해서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앞으로도 왜 다른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이러지 말고 뭐 선생님이 한두 해 강의해 봤겠습니까? 뭘 해야지 붙는지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도 먹을 까고 실컷 하고 한 번만 죽도록 한 3, 4주씩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빠릅니다. 남들보다 훨씬. 맞춤법만 죽도록 반복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하고 우린 달라요. 자, 그럼 뭐 주변에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봤겠지만
편식 공부를 해가지고 고전법 야 거의 안 난대 해가지고 관두고 한문 야 한자성어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소리를 뭘 한 3, 4년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자성어만 한 문제 나오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경향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편식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매년 떨어져서 3년 가고 4년 가고 5년 가고 이런 사람을 부지기수로 봅니다. 선생님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도 3년 가고 4년 가고 5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망가집니다. 패배주의 의식에 젖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 18번 문제는 한문 문제인데 이건 읽기 문제죠. 그다음에 19번 문제가 현대문법 문제네요. 의문을 가지고 출제했죠. 우리가 뭐 자음 체계도, 모음 체계도는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냈네, 그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순바잡 문제죠. 비문학 독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비교적 골고루 출제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문에서 3문제, 이 문법에서 7문제죠. 그리고 독해에서 10문제. 균형이 좀 잘 맞춰진 시험입니다. 자, 역시 합격, 불합격은 한문과 요 고전 문법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전 문학 중에서는 유충렬전을 맞췄냐 못 맞췄냐 그 문제. 그 문제에서 판가름이 나겠고 이번에도 합격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95점 이상이 돼야 되겠다. 95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고 이제 국어만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막 90점 이상 맞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뭐 영어를 한 80점이나 뭐 한 85점 정도 맞았을 때 국어하고 국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점 가까이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가직, 행정직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격선이 한 400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해야지 400점이 나올까? 그러면 국어, 영어, 국사에서 한 과목 정도는 95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90점 요 정도가 나왔을 때 요게 몇 점입니까? 300, 275점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 선택 과목에서 뭐 한 95점 한 90점 요 정도가 나오게 되면 안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한 개당 3.5점씩 곱하면 돼요. 조정 점수가 적용되니까. 그럼 요게 지금 몇 개라는 겁니까? 37문제 정도 되죠? 37문제 정도 맞췄잖아요. 계산 잘 돼요? 그래서 3.5점 하면 이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만 노력을 해보면 5, 7은 35, 3, 5, 15, 3, 7은 21, 2 빌려주고 3, 3은 9? 뭐야 이게? 3, 3은 9?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 120? 131? 이거 계산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3, 7은 21, 3, 3은 9. 그럼 11이겠죠? 그럼 넘어가면 130, 129밖에 안 돼요? 이런? 129.5? 이러네요. 그래서 130이라 치고 130이면은 405점 정도 되네, 그죠? 이 정도 되면은 합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400점 정도가 이제 커트라인이니까 좀 쉽고 뭐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번엔 좀 시험이 상대적으로 약간 쉬웠다. 뭐 그게 채점 해봐야지 알지만 이제 그랬다고 친다면 요 정도면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국어에서 이 정도 맞춰줘야 되겠죠. 국사가 은근히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 아닙니까? 국사가 그래요. 그래서 국사도 이 정도 잡아줘야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점수라고 한다면은 역시 필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독해에서는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독해할 때 선생님이
철저히 원리 가지고 해야 한다. 원리가 요약 정리 아닙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